안녕하세요. 장호경제교실입니다. 오늘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정부에서 한 24조 원 정도 현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그 뉴스가 있었고, 오늘도 녹화하는 집에 뉴스를 보니까 10조 원 정도 더 얹어서 34조 원 정도를 재정정책으로 사용할 거라,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 현금을 왜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하려고 할까요?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 보면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. 이 통화정책은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할 수 있는 정책이고, 이 재정정책은 국가에서 사업을 벌인다든지 팬데믹 때처럼 현금을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럼 왜 국민들에게 돈을 일일이 이렇게 나누어 주면 경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이걸 전문용어로 정부 지출 성수라고 합니다. 이 15조 원 정도를 뿌리면은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서 한 100조 정도의 효과를 본다, 이런 경제학 논리가 있습니다. 그럼 한계 소비 성향은 무엇이냐면은, 여러분이 25만 원을 각자 받았는데 이것을 다 100% 쓰지 않고 한 75% 정도만 쓴다. 그러면 이 공식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계 소비 성향이 4배수가 됩니다. 그럼 25조 원을 풀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파급 효과는 100조 원의 효과를 본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나? 정부에서 지출을 하고 각 개인이 돈을 가지게 되면 소비를 하게 되겠죠. 음식점에도 가게 되고 마트에도 가게 되고 물건도 삽니다. 그럼 공장에서는 그 필요한 물건을 또 만들어야 되고, 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재료를 또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 과정에서 소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또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, 또 공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또 고용이 창출되기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소득이 증가됨으로써 소비가 증가되는 이런 형태를 바로 성수 효과라고 합니다. 우리 팬데믹 때에도 2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. 그때도 각 개인들이 한 2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요. 그때도 거의 80~90% 이상을 다 사용했습니다. 그때 이제 좀 물가가 올랐던 게 외식비가 한 1%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. 그러나 이런 정책은,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굉장히 급박한 위기 상황 때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. 그 외에는 재정정책은 좀 이렇게 단계적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장기적으로 보지만, 이번 정책은 급박하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혜를 하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돈이 많으면은 좋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? 할 수 없이 국가에서도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. 그 채권을 발행한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일일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그러면은 도표에 보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우리 한국 국제 수입 비율을 보니까 어떠냐 하면, 이게 바로 우리 재원이죠. 소득세, 부가가치세, 법인세, 이게 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럼 소득세는 뭡니까? 근로소득세가 있고, 그죠? 그 다음 종합소득세,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럼 고용이 잘 창출되고 사업이 잘 돼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.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뭡니까?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담배 한 갑을 사더라도, 또 과자를 하나 드시더라도, 아니면은 속옷을 하나 사더라도 다 부가가치세가 붙어 나옵니다. 그만큼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수는 줄어들어 버립니다. 그 다음 법인세.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법인세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. 결국 소비하고 직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작아진다 그러면은 역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나라 국채 비중이 한 1100조 원 정도 됩니다. 1100조 원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부채가 한 700조 정도 됩니다. 그럼 공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윤을 창출할 수는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지 철도 운임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든지, 아니면 전기세를 대폭 올린다든지, 이렇게 되면 공기업의 역할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?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고 공비하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적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. 그러나 최고의 목표는 그 적자를 점점 줄여 나가야 되겠죠. 그 외의 부채가 무엇이냐면은
바로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 부채가 있습니다. 충당부채인데 이건 어차피 미래에 대한 거니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부채의 규모도 한 1,000조 정도 가량 됩니다. 그럼 우리나라의 전체 부채를 살펴본다면 충당부채까지 합한다면 거의 3,000조가 부채에 해당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직접적으로 갚아야 될 부채는 한 1,800조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채다, 이겁니다. 결론적으로 뭡니까? 세수가 많이 거쳐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여야 되겠죠.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. 정부에서 푸는 이 현금은 바로 정부 지출 성수,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조치도 적절할 때 사용되어지면 경제를 위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나 자주 사용이 되고 국가의 부채가 자꾸 늘어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. 자,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기획부와 또 한국은행 합심하여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잘 융합하여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. 자, 오늘 경제교실, 오늘은 정부 지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